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간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하이킥 현재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차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댓글도 남기실 수 있고요. 질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제 MBC 탐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수사기관들이 12구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인을 밝히자면서 마약 부검을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스트레이트에서 유가족들이 직접 증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약이 인터넷상으로 계속 퍼지고 있고 그런 소문이 떠돌아서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다. 혹시 모르니까 하실 거냐고 부검을 그냥 단지 소문에 의존해서 언니를 마약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말을 해서 검찰 관계자분들 분명히 오셨어요. 이게 사망 원인에 마약 관련한 사망 원인도 있고 압사 관련한 사망 원인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부검을 요청을 드리는데 혹시 의향이 있으시냐. 그냥 무슨 진짜 여기까지 욕이 나왔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저거 그냥 빨리 정황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검을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을 때 분명히 그분들도 지시를 받고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윗선이 누군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은 꼭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희생자 오지연님 유가족 그리고 익명인 한 유가족의 목소리였는데요. 이 증언들에 따르면 검사가 유가족에게 직접 마약 관련한 부검을 먼저 언급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데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는 조금 좀 상황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위 여부? 진위 여부도 그렇고 이 대상 증언을 하신 분들이 예. 좀 몇 분 안 되신 것 같고 숫자가. 전반적으로 그냥 네. 예를 들면은 158분에 대해서 유족분들에 대해서 검사들이 검찰이 또 뭐 경찰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 이건 조직적이다. 그렇게 좀 분위기를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좀 제한적인 것 같고 아하. 또 하나 파악을 해봐야 될 거는 네. 사망 원인에 마약 관련한 사망도 있는 것 같고 압사 관련한 원인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망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부검하시는 거는 어떠세요? 라고 한 건지 네. 아니면은 진짜로 마약 소문이 많으니까요. 마약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부검해 봅시다. 이건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네. 그래서 이 상황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이분들의 증언만 갖고 검찰 정말 나쁜 놈들 이렇게 공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이러한 사실조차도 우리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특수본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조사에서 명확히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님. 네, 우선 대검에서 조직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긴 했는데요. 네. 어쨌든 유족들께서 그런 요청이 왔을 때 너무나 당황했고 지금 뭐 아이를 제대로 보내지도 못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뭐 혹시 모르니까 라면서 마약 관련해서 부검을 해보자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거는 유족에 대해서 인격 모독적 태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생명을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한 데서 벌어진 참사인데 네. 그것이 혹여라도 마약과 관련성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정부는 끊임없이 마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희생자들 사후에까지도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좀 필요하고 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이다라는 부분은 이제 두 분께서 동의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검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대검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라고 밝혔고 네. 장성철 소장님께서도 아직은 소수의 유가족분들의 말씀이니까 더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민주당에서는요, 우선 여러 지역의 유족에게서 이런 그 조직적 부검 제안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윗선 지침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폐륜 행위다라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특히 무기를 실어서 이런 비판을 했죠. 장윤성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조직적인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런 언급일 가능성.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제가 전현직 검사들 이제 취재를 좀 했는데요. 네. 우선 이제 원칙적으로 변사체 검시를 나가서 부검 영장 청구를 할지 말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판단인 거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변사 사건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누가 보더라도 사인이 명확해 보이는 이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냐. 그리고 어떤 얘기를 또 하는 검사가 있냐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제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가 있는데 예컨대 유족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첩보 그러니까 예컨대 그분이 뭐 마약을 했다라는 어떤 첩보 이런 첩보가 없는 한 굳이 가서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부검을 언급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예, 예. 일반적으로 왜냐 대체로 이런 상황에선 유족들께서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법상식에 비춰서 볼 때 마약 부검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한 이야기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데 검찰이 이렇게 했다면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는 태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사건의 실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죽음이라면 모르겠다. 그러나 사인이 명백한 그런 죽음 앞에서 왜 부검을 해야 되느냐. 특히 마약과 사인이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어떤 마약 투약 혐의를 두고 부검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검사들이 이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경황이 없으시니까 뭐 녹음을 했다거나 어떤 검사가 왔다거나 뭐 예컨대 명함을 받아 두셨더라면 명함을 줬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이런 게 사실관계가 이제 확인이 되겠죠. 조만간에. 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서 유족들께서 또 다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언론들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거 대서특필할 내용인데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보다 덜 다뤄진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지역검에서는 뭐 인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왜 무슨 목적으로 이런 조사를 했는지 이게 정말 검사 개인의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었던 것인지 네. 반드시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 개인적인 판단이었는지 예. 아니면은 검찰 차원의 조직적인 결정이었는지 이거부터가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네. 어쨌든 유가족들이 되게 원통해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궁금해하셨던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이걸 몰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검사 너희들이 이 사건을 마약 때문에 죽은 그러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우리한테 부검을 그렇게 요청하거나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다.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렇죠. 사인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부검하시겠어요? 마약 뭐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식사일 수도 있고 뭐도 있고요. 이것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 건지 마약 한 거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으니까 부검해 봅시다. 이렇게 정말 강박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정확히 해봐야 근데 돼요. 우선 어제 스트레이트 보도상으로는 뭐 유가족께서 강박당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부검을 제한 강요나 요구가 아니고 다만 거기에 마약 관련된 언급이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무척 유가족께서는 기분이 상하셨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히 그 그거는 부분은 분명히 부적절한 말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그것이 개별적인 검사의 판단과 행위였는지 조직적인 그렇죠. 부분인지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조직적이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그럼요, 되겠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조직적이었다면 검찰이 네. 이 사건을 마약 때문에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어라고 몰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아둔한 그런 그렇죠. 생각이죠,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누군가 아둔할까, 대한민국 했다면 검찰 바보 이런 같은 의문이 드는 거죠.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밝혀지겠죠. 기사 국정조사 링크를 등을 통해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관련된 기사 내용을 링크로 보내서 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을 개별적인 받는 행위인지 건데 조직적인 행위인지 국정조사에서 당연히 나올 테니까요. 네. 뭐 조직적이라면 그렇죠. 당연히 연락 소통 행위가 있었을 테니까 네. 근거 증거가 남겠죠. 네. 네, 지켜보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계속 참사 발생 직후부터 계속됐는데 유가족분들께서 모여서 좀 소통하고 싶고 함께 위로도 받고 싶고 한데 정부 차원에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보자면 오히려 모이지 않으시기를 원하는 듯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이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내세우는 매뉴얼, 이게 정부에서도 실제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 장윤성 기자님 취재 좀 하셨습니까? 사실관계 파악이 됐나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예. 오래됐어요. 그렇죠.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에서 제가 초반부터 맞습니다. 예, 예. 행정안전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또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이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그렇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어떻게 향후에 우리가 모임을 이어가고 아이들을 어떻게 보낼지 이 추모 계획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경찰청에서는 이른바 관리대책 같은 문건을 만들어서 전국의 시군구에 보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책은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이런 문건들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정보가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경찰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유족들을 연락을 해서 컨택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내용이 귀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시민단체 NGO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참사 관련된 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NGO가 있고 이 NGO를 통해서 시민들이 모이고 그리고 정부가 NGO로 연락해서 NGO가 이 부분을 기민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장례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제 합동 분향소를 어떻게 운영할지 유족은 어떻게 참여할지 진상규명에 유족은 참여할지 뭐 등등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전부 생략을 하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애도기간 선포하고 대통령은 매일 조문을 가고 그러나 네. 그 자리에 유족은 없었던 거죠. 유족의 뜻과 유족의 생각과 유족들의 마음은 모이지 못했던 거고 따라서 국민들도 함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추모는 아직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 저는 이거 의도가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정말 유가족 분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아니면 유가족 분들이 조직화 집단화되는 것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이것도 분명히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되는데 네. 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유가족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네. 후자였다면 만약 조직화 집단화가 무서워서 저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또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정권에 대한 반대, 뭐 압박 이런 거가 무서워서 이런 식의 유가족들 간에 모이는 공간, 연락처를 공유하지 못하게 했다면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얘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네, 이제 여당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앞서 장윤성 기자께서도 이런 12구 참사 관련된 것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가 더 많이 나와서 좀 그렇다라 말씀 주셨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의 조건을 언급하면서 이 발언을 해서 좀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1. 수도권 대처 2. MZ세대 인기 3.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 공천. 많은 이제 언론들이 또 전문가들이 이 얘기는 꼭 한동훈 장관을 지칭한 거다라는 해석을 하던데 여권 내부 상황 누구보다 잘 아시는 장성철 소장님 좀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엄청나게 취재하셨어요. 엄청나게 취재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가 한동훈 장관을 콕 집어서 얘기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요? 윤핵관들과 현재 당권 주자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합의해줬다고 뭐라고 하죠. 네. 의원총회에서 또 초선 의원이 뭐라고 하죠. 예. 또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려고 했더니 윤핵관들 다 뭐 반대하거나 기권하거나 아니면 불참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당신은 여러 가지 협상을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지도력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전격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51%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번 전당대회 때요. 네, 아.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예. 현재 당권 주자들에 대해서는 썩 내켜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치권을 제대로 바꿔야 된다. 네. 장윤성 기자님 표현대로 하면 검찰발 혁명을 통해서 정치권 물갈이를 해야 된다. 검찰발 정치혁명. 네. 어허. 그런데 그 당사자가 정치권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 출신이 한다라는 네. 것은 못 받아들이겠죠. 아하. 그래서 본인이 신뢰하고 능력이 네.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파에서 차기 지도자 1등 나오고 있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네. 그러면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정확히 보면은 전당대회 날짜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략 3월 12일 날 아, 그래요? 하겠다라는 게 지금 지도부에서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3개월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야 돼요. 그 당비를 3개월치를 내야 돼요. 그래야 네. 당원 자격이 생기고 당원이어야 전당대회 출마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지난번에 2019년도인가요? 황교안 대표가 이 3개월 규정에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히 당신은 뭐 국무총리였고 권한 대행이었으니까 그냥 당신은 그냥 봐줄게 해가지고 특별히 취급해 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만약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은 지도부가 한동훈 장관을 당대표 만들려고 그냥 총대 맸네. 아하. 이러한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지 네. 아니면 정말 한동훈 장관이 슬쩍 당원으로 가입해가지고 몰래. 네.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밝히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당비 12월 한 중순쯤에 당원 가입해가지고 저는 이제 3개월째 당비 내고 있습니다. 이럴지 네. 이것도 하나 관전해 볼 포인트 같습니다. 12월 12일 이전에 지금 장철 소장님 말씀대로 12월 12일 이전에 12. 몰래든 공개적으로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원 가입이 있을 것이다 있고 이제 눈은 뜨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장윤성 기자님 취재하신 내용은 어떻습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그 한동훈 장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문제는 사실 올 봄부터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어요. 이제 네. 이준석 대표 이후에 예. 우리 당의 리더십을 누구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전을 했습니다. 근데 예. 그 가운데 뭐 나경원 전 의원도 그다음에 김기현 현 의원도 네. 뭐 현직 장관들도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마땅한 분이 없다라는 게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것이 여의도 정치권의 파다한 소문이에요. 두 분이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기보다 실제로 취재한 흐름이 내용이. 취재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흥행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누굴까라고 해서 뭐 예컨대 그 국민의힘 내부의 몇몇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우리 당의 흥행 요소를 만들어야 돼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네. 아니야 한동훈 장관 지금 나오면 안 되고 총선 때 출마하고 그리고 나서 대선으로 직행해야 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민주당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어떤 그 유명세가 있는 정치 신인을 모셔와서 이분을 일약 스타로 만들기 위한 네. 당의 기획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슬픈 국민의힘의 현실은 뭐냐면 또 외부에서 수혈을 해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하. 당이. 그러니까 지금 네. 당에 있는 내가 당대표를 할 거야라고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지율도 안 나오고 또 대통령도 별로 뜻이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무슨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네. 지금 정말 아무도 모른다. 며느리도 모른다. 한동훈 장관만 안다. 근데 이런 한동훈 장관 생각이 좀 며느리 듭니다. 없잖아요. 또 한 번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예. 친윤 의원들 65명이 네. 뭐 국민 공감 예. 그런 또 친윤 모임을 모임 만든다고 학습 모임을 하잖아요. 만들었죠. 공부 모임. 그래서 곧 출범을 시키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연사로 한동훈 장관을 좀 불러서 여러 가지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아하.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도 해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네. 한동훈 장관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진입하려고 음흠. 걸음을 하나 쓱 집어넣는 것이 아니냐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봐야 되겠네요. 네,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장 소장님 그런데요. 최근에
김기현 당권 주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네. 김기현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초대를 해서 만나서 단독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실이 또 언론에 또 알려지고요. 네. 이거는 그럼 김기현 의원을 믿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 또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채널A 기자가 예. 먼저 이제 기사를 썼는데 네. 이거는 좀 불확실해요. 김기현 의원실에서 슬쩍 흘려가지고 채널A 좀 이거 쓰세요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얘기 듣고 김기현 의원실 측에 확인을 한 건지 그건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단 당권 주자로 언급되는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먼저 네. 그리고 단독으로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 김기현을 당권 주자로 당대표로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거보다 네. 어쨌든 처음 만나서 국민의힘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지금 당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이런 것들을 3시간 동안 네. 두 분이 관저에서 저녁을 하면서 충분히 얘기 나눴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에게는 상당한 신뢰를 조금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윤심이 김기현을 낙점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아하. 두 분이 앞으로도 계속 호흡을 맞춰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네. 같은 호흡과 같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당신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김기현 의원은 접겠죠. 아니면 다른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생각이 표출이 안 되면 본인은 계속해서 당대표 나가고 싶어 할 거고. 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의 앞으로에 조금씩 흘릴 거예요. 3시간 동안 한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그렇겠죠. 그것도 한번 주목해 보시죠. 네. 저는 예. 지금 어떤 등장인물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으나 우리가 체리따봉 문자를 통해서 아니네. 믿지 마세요. 당무에 엄청 개입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한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네. 그리고 지금 보면 22일, 25일, 30일 날은 두 번에 나눠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심야에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른바 네. 관저 정치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남동으로 계속 여당 의원들 불러가지고 얘기 들어보고 일종의 장관 면접 심사하는 거냐, 무슨 사람 뽑는 거냐. 그리고 줄줄이 갔다 오면 3시간 동안 풀 얘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으로 민주의식이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내에서 문제제기가 나와야죠. 네.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비밀리에 불러가지고 별도로 회동하면서 일종의 미션을 주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네. 대한민국이 그동안 극복하자고 그렇게 외쳐왔던 방식인데 이걸 또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 문제다라고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합니까? 장 소장님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검사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때의 혐의 중 하나가 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직권남용이지 않았느냐. 맞아요. 그런데 왜 거의 똑같은 당무 개입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전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의원들을 불러서 계속 식사하시고 얘기 나누는 것 저도 처음 봤고요. 네. 그것이 또 이렇게 빨리 외부로 알려지는 것도 더 처음 봤어요. 하려면 공개적으로 해야죠. 하려 공개적으로 하라고요? 예, 공개적으로 해서 기자들 다 불러놓고 모아서. 예, 그렇게 그렇게 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밀실에서 네. 밀실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대통령이 오다 때려서 이 사람 대표 만들어 그럼 만드는 정당이 국민의힘인가? 이거 너무 그러니까 창피한 부적절하다는 건 정당이죠. 국민 부적절해요. 대다수가 아마 네. 동의하실 것 같고 잘못된 또 하나 행동이죠. 문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전당대회 룰 당원 당규 70대 30을 90대 10으로 바꾼다는 거 이건 어떤 이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제가 예측을 해본다면 예. 거의 99% 이상 전당대 룰은 9대1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당원 90, 일반 국민 10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 왜냐? 네. 대통령실의 뜻과 의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뜻과 의지는 유승민 전 의원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거고 아, 예. 어쨌든 9대1로 고쳐야 된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왜 갑자기 고치겠냐고요. 그렇다면 유승민 대표 당대표 되는 것 안 돼. 절대로. 조그마한 가능성도 부여하면 안 될 것 같아. 미연에 방지해야 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 기자님 뭐 국민의힘 예. 여론이나 지지율이나 당원 선거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거 안 걸까요?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유승민 전 대표는 상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전대에서. 그래서 뭐 유승민 전 대표를 잘 아시는 분들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분이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는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유승민을 상수로 놓고 누구를 붙였을 때 이길 수 있냐 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장관까지 간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굉장히 좀 이상한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침없이 하이킥 거침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소장, 장윤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